네, 2018년 12월 26일 수요일 장 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는 이제 크리스마스 쉬는 동안 일본 증시 그리고 미국 전날, 그쵸? 미국은 24일 전날 상황을 우리는 쉬는 동안 보고 있었죠. 일본에서 생각보다 조금 너무나 강력한 하락 파동이 나왔고 5%짜리, 그래서 좀 충격이었고, 미국도 사실은 24일에 반등을 하다가도 어떤 중간에 장중에 살짝 플러스 전환 됐다가 종가까지 강하게 종가 이제 빨리 좀 조기 종료했잖아요. 그때까지 좀 강하게 밀어내는 흐름이었습니다. 어, 일단은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셧다운 장기화 우려가 일단 기본적으로 하락 원인으로 항상 꼽고 있고, 개인들 이제 제대로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한 개인들은 사실 굉장히 공포감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어요. 셧다운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그냥 셧다운이라는 좀 억양 자체도 안 좋잖아요. 셧과 다운의 합친 말로, 뭐 그냥 모르는 사람들도 그냥 셧다운이 장기화된대. 좀 그런데 미국 증시 계속 내려온다. 그냥 단순히 그냥 초등학생들도 공포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그냥 이유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미 사실 보통은 셧다운이 되고 나서와 되기 전까지의 흐름을 비교했을 때 되기 전에 우려감 때문에 내려가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근데 지금 추가적으로 이틀이 더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붙어 있는 거는 장기화 우려와, 이제 두 번째로 파월 연준의장 해임 논의가 있었던 거. 이건 약간 트럼프 리스크와 연관이 된 거죠. 그다음에 문우신 장관의 은행 CEO와의 회동이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10년 전에 서프라임 점검 때 한번 나왔던 행동들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거 그때랑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시장 참여자들이 뭐 우려감에, 시장 참여자들의 우려감에 미증시가 갑자기 더 물량을 쏟아낸 계기가 되었던 건데, 물론 반쪽짜리기 때문에 사실 큰 거래는 터지지 않았어요. 24일에 마침 그렇게 종료되고 나서 이제 일본 증시가 5% 급락을 했던 게 사실 오늘 전체적으로 아시아 증시의 흐름을 만드는 원인이 더 크게 작용한 겁니다. 일본이 5%, 일본 환율도 급등하고 오늘도 올라가고 환율, 그런 상황 속에서 일본이 오늘 오전 식사 시간 이후, 거의 일본은 멈추잖아요. 그때까지도 계속 밀렸습니다. 지금 일본의 분봉을 보면은 갭 상승해서 뭐 2%까지, 뭐 2% 근처까지 끌어올리다가도 19,000포인트를 한번 이탈을 시켜놨어요. 중간에 거의 막판 1시간 정도 남길 때까지 완전히 지금 전저점까지 깨버리고, 5% 하락한 시점 5%까지도 하락했는데 그것까지도 깨버리고 밑으로 내려갔다가 급 반등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밑꼬리를 강하게 달고 양봉 전환에서 끝났고요. 중국도 양봉 전환에서 끝났고, 대만 가권 제외한 아시아 증시가 일단 양전환에서 끝났습니다. 막판에 분위기를 좀 살리고, 현재 지금 나스닥 선물도 1%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0.1%대까지 반등이 나온 상황이고요. 일단은 분위기는 반등이 나오는 것으로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되는 미증시 하락은 같은 내용과 추가되는 것도 그렇게 크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 우려감이 더 큰 거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더 폭락해야 될 만한 내용이 추가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셧다운 장기화 우려는 뭐 이미 그 시장에서 지금 하루 이틀 더 반영된 거니까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가 한번 걸려줘야 됩니다. 지금 미증시가 내려가기 시작한 지 며칠 정도, 한 7일? 본격적으로 양봉 없이 내려가기 시작한 적은 11일 이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10거래일 연속 음봉이에요. 10거래일 연속 밀리고 있고, 실질적으로 내려간 건 한 8거래일 정도인데, 이 정도 연속적으로 밀어내면서 10월 폭락을 능가를 해버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얘네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뭐 코스닥 10월을 3개월 동안 그걸 이겨내지는 못했어요. 우리가 더 많이 밀렸습니다. 10월 달에. 그럼에도 거의 비슷하게 이제 붙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 추가적으로 낙폭이 과하게 나올 만한 상황은 사실 확률이 더 적어진 거죠. 전일 음봉이 분봉으로 보시면은 올라가다가 어떤 이것 추가적인 뉴스에 의해서 더 내려갔잖아요. 근데 거래가 많이 실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죠. 반쪽짜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가 실리지 않았고, 물론 뭐 지금
선물로 봤을 때 개파락해서 좀 더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뭐 며칠 동안 뭐 한 달 내내 뭐 혹은 1, 2주 내내 추가적으로 뭐 더 계속 내려간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자연적으로 단기 반등 저점을 찍어주고 브레이크 걸리고 전환되는 시점이 이제 뭐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누가 봐도 여기서 뭐 한두 번 더 쏟아지더라도 어쨌든 간에 이 지금의 위치는 다 회복이 될 거라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라도. 그래서 그 상황이 걸리면 지금 우리 시장은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기다리는 동안 시장은 계속 지금 박스권을 만들고 있잖아요. 아무리 일본장 빠지고 미국장 지금 폭락 나오고 있어도 우리 증시는 어느 정도 박스권 상에서 버텨주고 있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신라젠 등을 최대한 방어하면서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5% 올랐습니다. 셀트리온 8% 올랐어요. 신라젠 3% 올랐어요. 최대한 대형주를 방어시키면서 중소형주는 사실 지금 거의 나몰라라가 더 많습니다. 일단 대형주로 지수부터 잡아주는 게 우선이에요. 지수 무너지면 중소형주는 방어해봤자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느끼는 체감지수는 훨씬 더 낮을 것이고요. 오늘 결론으로 0.6%밖에 안 내려간 시장이지만 체감지수는 거의 2% 이상 하락장입니다. 중소형주가 훨씬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대형주는 반등하고 그런 상황이고, 특히 또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단 오늘 이제 세금을 피하기 위해, 오늘 뭐 배당 받으려면 오늘까지 매수해야 되는 거지만 배당은 사실 하락장에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배당락으로 더 빠지기 때문에 그만큼 빠지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오늘 대주주 20억 원 이상 가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매도를 한다는 거. 오늘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제 양시장 8천억 정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8천억 이상이 나왔고, 코스피에서 4,690억, 코스닥에서 3,477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굉장히 많아 보일 수 있는데, 원래 연말에 이제 세금을 피하기 위한 물량으로 이 정도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근데 뭐 시장 분위기가 워낙 험악하다 보니까 대주주 말고 그냥 일반적인 소규모 투자자들도 합쳐서 그냥 공포감에 내려간 게 또 클 겁니다. 그래서 같이 지금 개인들은 사실 지금 들고 있을 상황이 아니에요. 굉장히 지금 공포감에 의해서 매도를 많이 내보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를 또 기관 외국인들이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는 여기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양도세 대주주 세금 피하려고 요 구간에서 코스닥 기준으로 보시면 코스닥 기준으로 이 정도를 팔았어요. 6천억대. 이틀 동안 6천억대 팔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매수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내일도 개인들은 내일은 이제 매수 전환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매수 전환 되면서 투신 플러스 전환 되고 우리 이제 될 가능성이 있고, 플러스 되면 시장이 이제 저점 찍고 브레이크 걸리면 미국 시장이 어쨌든 투신 들어올 거고 개인들은 매수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인들은 어떤 개인들이에요? 기존에 대주주로서 수십억씩 매매를 했던 사람들이 매도한 걸 다시 채우는 과정일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적인 개미라고 불려지는 일반적인 소형 자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종목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개인 자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도 그랬고, 이때도 시장은 뭐 이때는 강세장이었지만 이 구간에서 개인이 매도할 때도 끌어올라갔고 올렸고 매수할 때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이때랑 뭐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내일부터 사는 개인들 중에 일부는 대주주 자금이에요. 기존의 대주주 어느 정도 대주주 요건에 부합하는 물량들 나왔던 거 다시 채우는 겁니다. 요건에 부합했던 것들 수십억 이상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물량을 줄인 것을 다시 내일 채우는 과정입니다. 그런 것들이 모여서 오늘 양시장 8천억대가 매도가 나온 거고요. 근데 그것만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지금 증권사에서는 추가적으로 반대매매에 대한 또 우려감이 또 생기고 있습니다. 반대매매가 어떤 거죠? 10월달에 이미 신용잔고가 박살이 났었죠. 10월 폭락장에 우리 신용잔고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13조 원을 찍었던 신용잔고가 평균적으로 12조 원대에서 9조 원대까지 내려오는 계기가 되었잖아요. 10월장에 2조 원대가 넘어갔어요. 매도가. 근데 지금 또 많이 늘어나지 않은 시점, 늘어나지 않았어요. 굳이 뭐 오늘 기준으로 9조 4천억대로 유지가 되고 있었던 상황인데, 지금 반대매매에 또 임박한 신용 계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근데 이 반대매매는 이번엔 조금 성질이 달라요.
10월 달에는 사실 뭐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거는 이제 제가 이거 차트를 같이 키면서 보여드릴게요. 차트를 보여드린 상태에서 잠시만요. 자, 여기다가 일단 신용잔고를 합쳐서 아이고 아유 이거 겹치면 안 되지. 잠깐만요. 이거는 새롭게 켜가지고 자, 이 지금 4월달 흐름 자 여기를 잘라 볼게요. 여기를 잘라서 볼게요. 지금 신용잔고가 지금 반대 매매가 나오는 상황은 10월달이랑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10월달에는 지금 여기서 굉장히 지금 신용잔고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쵸? 자, 이때는 일단 신용은 최대 맥스 연장까지 해가지고 6개월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신용은. 자, 그러면 이때는 사실 가격적으로가 더 크게 하락을 반대매매가 나왔겠죠. 그쵸? 반대매매. 강제로 매도되는 물량. 가격이 끝나서. 그러니까, 일단 그 담보 비율이라고 하는데 담보 비율이 주어진 담보 비율을 이탈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한가 주문이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시기입니다. 자, 근데 기간 만료로 됐던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10월달로 기준했을 때 6개월 전이면 얼마죠? 4월달. 요때예요. 신용이 막 늘어날 때, 물론 요때 기간적으로 끝나서 사실 6개월 기간이 끝나서 만기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만 이때 4월달에 샀던 거는 웬만하면은 이 구간에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즉 6개월 동안 끌고 가는 물량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때 4월달 거는 두 달 안에 어느 정도는 다 교환이 돼요. 그러니까 매도가 다시 일어납니다. 즉 이 구간 추가적으로 상승 구간이 없었던, 그러니까 신용으로 샀는데 내가 신용으로 사서 손실 구간인데 회복 구간이 거의 없었던 시기죠. 이때는. 그쵸? 올라오지 않았으니까 이때 산 거는. 4월달에 산 거는 6월달에 어느 정도 올라왔어요. 그래서 사실 4월달에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6월달에 신용 12조 원 이상에서 샀던 신용으로 산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수익 구간을 본 적이 없어요. 이론상. 그쵸? 이건 평균적으로 수익 구간을 본 적이 없어요. 본전 구간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6개월 안에 해결이 되겠지 하고 그냥 기다린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 산 사람들은 만기가 6개월 뒤에 지금 도래하게 되는 거예요. 6월달, 12월달. 그쵸? 단 한 번도 수익 구간을 준 종목이 평균적으로 없는 상태에서 기간상 만료가 되고, 가격은 사실 이때가 더 내려갔겠죠. 가격으로 털렸으면, 가격으로 반대매매가 나왔으면 이미 이때 다 나간 겁니다. 즉 10월달은 가격 때문에 반대매매가 나가는 게 많은 거고, 12월은 기간이 만료가 돼서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성격이 달라요. 물론 이 가격을 이탈한 종목들은 가격적으로 더 압박을 받겠죠. 기간도 끝났고 가격도 이탈이 된 흐름으로 어쩔 수 없이 다 매도를 강제로 당해야겠죠. 반대매매. 그러나 그 비율은 사실 기간 만료된 게 더 많고 이 비율은 많지가 않습니다. 이걸 이탈한 것들은 지수가 이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기간이 새로 잡힌다는 것은 어쨌든 모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때 샀던 모든 개인 투자자들은 이거 그대로 갖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용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주들이 완전히 다 바뀌겠죠. 지금 새롭게 들어오는 신용과 물량 교환이 완벽하게 일어날 겁니다. 그 시기인 거예요. 마침 이게 매년 연말에 이런 나타나는 현상이, 이거는 기간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때 흐름, 6개월 전의 흐름으로 보시면 돼요. 6개월 전에 우리 신용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 지금 어쨌든 반대 매매 되는 물량들이 지금 임박했다고 그래요. 되게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고, 사실 반대 매매가 되는 만큼 새롭게 채워지는 것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용잔고는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새로운 신용 매물이나 기존에 묵혀뒀던 거나 차이가 있어요. 그 두 개는. 어쨌든 간에 대주주들이 만약에 지금 20억 대주주라고 신용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신용은 또 그리고 세력들도 신용을 하기도 합니다. 항상 신용은 개인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주포들도 신용으로 작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옛날에 예시 종목으로 SM코어를 보시면,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종목인데 약간 이게 이제 신용은 개인만 해서 신용잔고가 높으면 항상 안 좋다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때 SM코어 굉장히 크게 올라갈 때 신용잔고 계속 높이면서 올라갔습니다. 이거 12%까지 넘어갔던 거예요. 신용잔고가 지금은 3%대지만 신용으로 사서 더 많은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끌어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이 새롭게 채워지는 게 좋은 저점에서 좀 오랫동안 끌고 갈 수 있는 물량이라면 그 물량 바꿔주는 게 나아요. 개인들이 6개월 동안 마이너스로 묵히고 묵혔던 거는 나가는 게 좋고, 새롭게 좀 굵직한 자금들이 새롭게 신용 매수를 해주는 것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교환이 일어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래서 어쨌든 지금 굉장히 지금 개별 종목들은 최대한 개인 투매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 20억 이상 가진 비율이 얼마나 되겠어요, 소형주에서 개인 투자자 비율이. 그래서 오늘 뭐 많이 매도가 나온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조금 갖고 있던 사람, 예를 들어 뭐 1000주, 2000주, 뭐 1000만원 이렇게 갖고 있던 사람들이 기다리다 못해서 그냥 호가창 비어있는 상태에서 그냥 투매, 뭐 예를 들어 SM코어다 이런 뭐 비어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1000주를 그냥 시장가 누가 누르고 팔아봐요. 그냥 당연히 내려오겠죠. 10,000주만 팔아봐요. 몇 명이서, 한두 명이서 10,000주만 팔아봐요. 그냥 나 모르겠다 하고 그냥 시장가 클릭하고 10,000주 팔면 그냥 하락 VI 걸리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이 오늘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기다리다 못해 파는 거, 공포감이 극대화돼서 파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뭐 그럴만한 시기긴 하죠. 미국 증시 연일 폭락에, 일본 폭락에 각종 안 좋은 거만 나오고, 공포지수 보세요. 공포지수 오늘 급등해서 23포인트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뭐 윗꼬리 달고 내려오긴 했지만 어쨌든 공포지수는 이 오랜 기간 이 상단부에서 멈춰있지는 못합니다. 너무나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길어봐야 이때 수준이에요. 하나, 둘, 3, 4, 5, 6, 6일, 요거 빼고 한 4, 5일 정도 수준입니다. 연초가 되겠죠. 연말 지나서 당장 뭐 내일부터 급락할 수도 있고, 공포지수가 어쨌든 공포감이 지금 극대화됐다는 거예요. 변동성 지수가 높다는 거는. 그 상황에서 개인 매도 공포감에 매도하는 것과 대주주 매도하는 거 다 섞여서 지금 오늘 8천억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는 내일 매수로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어쨌든 지금 뭐 요약하자면 중요한 거는 공포감대로만 매매를 했다면 오늘 그냥 팔고 주식을 안 보시는 게 현명한 거고요. 나중에 다시 안 들어올 자신이 있으시다면, 나중에 시장이 막 800포인트 막 달리고 막 이런, 지금 지나고 나서 이때가 저점이었구나 라고 후회하지 않고 나중에 800포인트 다시 들어오지 않으실 수 있다면, 사실 뭐 지금 그냥 나 공포감에 그냥 니네들 공포감 주니까 나 그냥 여기서 팔고 나갈래 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 판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파셔도 됩니다. 다시 안 들어오실 자신이 있으시다면. 다시 시장 끌고 올라가고 그때가 저점으로 만들어가지고 계속 상승장, 항상 하락장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상승장 때 주식을 안 쳐다볼 자신이 있다면요. 그러나 결국 지나고 나면 이 언저리가 어느 정도 좀 길어지고 있는 것 뿐이지, 미국장 때문에 길어지고 있는 것 뿐이지, 거기가 매수 기회였구나 딱 이렇게 생각하시는 구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하루 이틀 짧게 보실 게 아니라 일단 미국이 브레이크 걸리는 거, 전환되는 상황 좀 기다려 보시고, 지금 그게 지금 며칠째 나와줬어야 되는 상황에서도 계속 밀렸으니까요. 근데 우리 시장은 버티고 있잖아요. 일단 미국 시장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요, 이미 벌써 같이 힘맞춰서 같이 더 빠졌을 거예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뭐 대형주 이렇게 버티지 않고 그냥 다 같이 그냥 다 빠져서 똑같이 무너졌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10월달에 먼저 매를 맞았고 버틸만 하니까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거는 뭐 일본은 미국 따라갈 테니까 미국 증시의 브레이크를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뭐 그게 오늘 나올지 내일 나올지 모레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걸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 증시가 여기서 더 빠져봤자 우리는 버티는 상황이 될 거예요. 오늘처럼 뭐 개파락해서 또 양봉 끌어올리고 계속 버티는 거 기다릴 겁니다. 일본이 5% 빠졌는데 우리 양봉으로 이 정도로 빠졌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시장 지금 튼튼하게 버티고 있다는 거로 보시고, 소형주는 대형주 먼저 자리 잡고 급반등이 나오는 스타일로 갈 것이다. 한 방에 뭐 30%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은 조정 나올 때도 15% 20% 조정 나옵니다. 대형주도 그만큼 올라갈 때 5% 10%밖에 못 올라가기 때문에 내려갈 때도 그렇게 약하게 내려가는 거예요. 항상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상황에서 이미 다 이렇게 많이 내려왔는데 과연 그냥 여기서 접으실 건지 아니면은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실 건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실 겁니다. 일단은 이거는 조금 뭐 하락장 폭락장 뭐 많이 겪어보신 분들은 그냥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수급 상황 보고 지금 글로벌 시장이 뭐 우리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네 이런 것도 보시면서 어느 정도는 같이 생각하고 계시는 수준일 겁니다. 이 정도는. 그러니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니까요. 우리는 지금 버티고 있다는 걸 약간 긍정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오늘 밤에 미국장이 브레이크 걸리길 조금 뭐 기대해 봐야겠습니다만, 오늘이 아니어도 오늘 아니면 내일 모레 3일 정도 상황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틀 남았어요. 2018년 진짜 지독했던 2018년이 이틀 남았습니다. 1월 달에 최고점에서 출발해서 11개월 동안 내리막을 걸었던 한 해인 것 같아요. 그렇게 나왔고 시장이 내리막만 있다면 주식을 왜 하겠어요? 그렇죠? 시장이 뭐 몇 년 동안만 내려가기만 한다. 내리막밖에 없다 하면은 지금 주식을 뭐 할 이유가 없죠. 시장을 길게 한번 보세요. 종목도 길게 한번 보세요.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도 크게 나옵니다. 근데 전반적인 상황들이 지금 저점 구간에서 계속 개인 매도를 유도하고 있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 당장 뭐 오늘 최저점 찍고 막 바로 돌린다 그게 아니에요. 좀 긴 흐름 속에서 보시라는 겁니다. 자,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보고요. 근데 그 긴 흐름 속에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못 따라가는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은 일부 매도해서 한쪽으로 종목을 좀 압축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게 이제 진행이 돼야 될 상황이고, 근데 그 진행돼야 될 상황 앞서서 지금 계속 미국장이나 일본이 지금 받쳐주지 않고 있으니까 조금씩 밀리는 것 뿐입니다. 어쨌든 종목 압축은 될 거예요. 그러나 종목 압축을 하면서 어쨌든 종목을 이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동을 하는 것보다 기존에 많이 빠진 것들이 올라오는 속도가 더 빠를 수 있으니까 일단은 대기하는 겁니다. 어차피 차분히 다 하나씩 해드릴 거예요. 일단은 툼에 나오는 것들 좀 이겨내시고 좀 긴 호흡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고, 너무 힘드시면 계좌를 잠깐 덮어두세요. 차라리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스스로 어느 정도 나는 좀 안 보는, 조금 잠깐 멀리 보는 게 좋겠다 하면은 그렇게 하시고, 열지 마세요. 좀 사인이 있을 때마다 하시고요.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전환이 되는 시점을 좀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내용은 계속 같은 내용으로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시장 악재가 뭐 여기서 얼마나 더 큰 게 나오겠어요. 지금 흐름 보세요. 그냥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뭐 정치나 북한 쪽도 마찬가지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2거래일 남았는데 남은 2거래일 동안 급반등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